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일일 불평을 해보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기를 두려워하는 부산. 투자자들 사라고 외쳐요. 하지만 저들은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쫄. 뉴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더 떨어진 주담대 금리 2%대 후반. 은행 가보세요. 이 대출 받을 수 있나? 대출 조이는 은행권 주담대 금리 릴레이 인상. 은행 가보세요. 인상된 거 적용 받을 거예요. 대다수에 해당된다. 이거는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것. 뭐 영끌, 뭐 비투가 살아나니 뭐니 해사지만요. 대출 조이기 시작되면 사실 하반기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5개월간 6조 원이나 대출 받아갔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2개월간 32조를 뿌리기로 했어요. 지금 속도면은 12개월 동안 10조 쓰면 끝납니다. 저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 많이 받아봐야 10조 받으면 끝이다. 이런 말씀을 신생아 특례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신생아 태어나는 수라든지 그들이 집을 사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였거든요. 딱 거기에 그칩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신생아 특례 중에서 디딤돌 대출, 요 주택 구매와 관련된 거예요. 경기도가 다 거의 답니다. 경기도, 인천 이쪽이 수도권. 돈 많아서 빚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빚내서 집 사는 게 태반이더라. 근데 빚내서 집 사는 게 신생아 특례로 사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끌 수 있는 건 다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월간 기준으로 4,000건, 5,000건 막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신생아 특례 때문에 집을 많이 사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올해 서울 거래량이 지금 월간 기준으로 잠시만요. 실거래 건수가 아파트 실거래 건수를 한번 보면 서울 지역이 월간 기준으로 한 5,000건 정도에 육박해 가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보면은 월 평균 4,000건씩에서 한 2만 건 거래되는 동안 서울 기준으로 2만 건의 주택이 거래되는 동안 신생아 특례가 영향을 미친 것은 1,200건 밖에 되지 않아요. 1,200건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뜨고 뭐 때문에 뜨고 언론에서는 그만큼 떠벌려왔지만 아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까봐 불안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올랐을지언정 신생아 특례는 주택시장을 부양하는데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부산 기준으로 1,003건, 3천억 대출 받았습니다. 1,000건. 그러면 월간 기준으로 아파트 구매에 200건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이 구매뿐만 아니고 대환까지 포함이 돼요. 구매보다 대환이 사실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빚내갖고 신생아 특례로 집 사는 사람 정말 얼마 안 되더라. 네. 정책 효과 없다. 다만 정책 효과로 인해서 집값이 뜰까봐 그 두려움에 서둘러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낚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 싶습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대구가 3천억 200억을 대출받는 동안 부산은 3,029억 대출받아서 집을 안 사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도 대구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보다 한 1.5배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대구도 잘 빚쟁이 도시 맞습니다. 자, 요 뉴스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추려보면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6조 원을 대출받았어요. 근데 한도는 얼마라고요? 네, 32조 중에서 6조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뉴스에서 많이 부풀리고 싶어 하는지 무려 4조 4천억 75%의 비율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신생아 대출을 받았다. 근데요, 실제로 구입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대환까지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이 구입보다 대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 부분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될 거고요. 신규 주택 구입에 1.9조 정도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신규 주택 구입에 2조 원이나 사용했다. 이렇게 말해 표현해야 옳을 텐데 4조 4천억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요, 막 소득 부부 기준 막 2억이 넘는다든지 뭐 소득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야 대출 무조건 싸게 받아가라고 하는데도 대출을 안 받아요.
신규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건수 이것도 15,000건이라고 퉁쳐버렸거든요. 사실은 대환에 이용되는 건수가 10,000건 정도 될 거고 11,000건 그리고 신규 주택에 이용하는 게 한 5,800건 정도 될 거예요. 이 5,800건을 부산 인구 300만 16분의 1 정도 하면 몇 건인가요 정말? 이 주택 구입에 연결이 안 됩니다. 네, 뭐 정책적으로 뭐 하고 뭐 언론에서 금리가 떨어지니 뭐 하고 이런 말에 속아서 사실 거면 아예 하지 마시라. 부동산 하지 마시라. 그냥 내가 필요한 물건 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2년 4년 내로는 뭐 폭등이나 폭락이나 이런 현상까지는 없지 싶습니다. 근데 폭락은요 나올 수 있어요. 자영업 위기 이런 부분 말씀드리잖아요. 하다못해 자영업자들 물건 담아서 파는 비닐봉투 지난번에 뉴스 나온 내용 간추려 드리는 거예요. 비닐봉투 안 팔리면요 비닐봉투 이런 거 도매하고 이런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단순히 자영업 장사 안 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비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닐 공장이 안 돌아가요. 비닐 공장이 안 돌아가면 이거 비닐 만드는 기계 만드는 회사도 잠정 영업 중단이에요. 그러면 이 비닐은 뭐 그냥 되나요? 네, 다 이거 석유화학 업종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이게 줄줄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거래량 1974건 이 상태로 간다면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 수준이라는 것이 이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증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가 매수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다 들어오고 정책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금융도 막 금리 낮추라고 눌러가지고 그 지원 다 들어오고 지금 풀로 지원 들어왔는 거래량이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지원책은 나올 수 없다. 전세 DSR도 만지작 금리 옥죄기도 만지작 은행 대출 제한도 만지작 하반기는 더 암울할 수 있다. 지금이 아마 가장 좋은 거래량을 보이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쿠팡 알리 아래 링크 일단 클릭하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55,500개. 내일 되면요 한 6만 500개 될라나? 아니다 56,500개 정도 되지 싶은데요. 예, 연중 최고치. 다른 지역은 조금 줄어들기라도 하거든요. 부산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체감상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대구보다 안 좋게 느껴집니다. 왜 대구는 부산보다 더 많이 부산이 여기 있다면 대구는 부산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라도 했지. 부산은 떨어질 자리가 뻔히 보인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 보면은 대구보다 훨씬 안 좋다. 전세 매물도 급격하게 주는 듯 했지만 줄어드는 폭도 좀 약해졌고요. 월세 물량 8,000개 수준. 거래량 오늘 162건이었고요. 자, 이 상태로라면 요거 보십시오. 지금은 6월 달의 거래량은 분명히 지난달보다 한 100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2,2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다면 이번 달에는 거래량이 2,300건 나오는 거 맞겠다. 6월 달은. 하지만 7월 달의 거래량은 6월 달 거래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더딥니다. 제일 좋았는 수준이 2,300건, 뭐 2,200~300건 그게 답니다. 이 온갖 것들을 다 퍼부었던 게 이 3, 4, 5, 6, 7월의 거래량이거든요. 혹여나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이 떨어지면 이제 그동안 떨어졌던 부산이 오를 차례야. 그래서 이렇게 키 맞추기 할 거야. 이런 몽상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서 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이 떨어지면 나머지 찌부레기들은 더 골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4억 수준. 자, 거래량은 여전히 흔한 빙하기지만 지금 2,000건대를 상회하는 거래량이면 이 정도면 괜찮네. 정말 분위기가 악화되면 1,100건대. 지금 증여라는 부분이 하나의 무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한 1,500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정말 분위기 냉랭하거든요. 정말 냉랭해요. 지금 2,000건 수준 이상 거래량이 나와도 내가 조금 비싼 값에 팔려고 호가를 올려가지고 매물을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들 몇 개 잘 나가는 모습에 현혹될 필요 없다. 대다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자, 서울 525건, 부산 162건. LCT 26억, 고점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LCT도 그러합니다. 자, 고점 대비
96%. 그래도 선방하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 저게 아주 소수라는 거죠. 아주 소수. 롯데캐슬 마린 21년차, 어느덧 21년차, 9억 4천, 30% 이상. 삼익비치 뭐 40% 하락은 거의 공식. 이건 약간 높게 거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신고가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 신규 거래, 신규 거래, 3년차 아파트 신규 거래 건수. 일부 저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비싼 아파트들도 30% 이상 빠집니다. 대구에서는 아주 일상이 되어버려서 부산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죠. 대구에도요, 2년차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막 신고가 나오고 6억 얼마씩 하고, 일부 잘 나가는 곳들이 있긴 해요. 부산도 일부라는 거죠. 그마저도 대다수 매번 이름 언급되는 그런 것들만 이름이 언급이 되지, 나머지 대다수는 거래가 없습니다. 6억 이상 아파트 오늘 거래 건수 좀 많았습니다. 근데 30% 이상 하락하는 것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눈에 띕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4세대당 아파트 한 채, 부산은 뭐 1.65세대당 아파트 한 채,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광주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부산은 내수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가 급감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아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박종훈의 경제 한방, 이런 거 한번 봐보시면요, 영상은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옆에나 올린, 오늘 뭐 노후 세대, 은퇴 세대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그 댓글에 보시면요, 노후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 폭망이라든지 영상보다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카페, 네이버에 있는 자영업 카페 한번 가입하셔가지고요, 근데 실상을 한번 보시고 사실 이 부동산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지금은 그래요. 제 영상 조회수가 한 1000개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영상 조회수가 1000개도 안 나오고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보면 글 조회수도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뭐 그것도 사람들이 글을 써야지 뭐 재밌는 게 또 있고 이래야 또 가고 할 건데, 한번 발길을 끊어버리니까 영영 발길을 끊어버리네요. 근데 영영 그렇게 발길을 끊고 무심하게 지내도 뭐 집값이 갑자기 뭐 폭등을 했다든지 내 모르는 사이에 폭등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거 몇 년 동안 안 보더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기저기 휘둘릴 필요 없고, 뭐 띄우기 하는 사람들 말 때문에 괜히 조급증 나가지고 서두르는 그런 마음도 들 필요가 없겠죠. 제 방송 요약한 것만 봐도 그럼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뒷부분은 빠르게 지나갈게요. 조금 실거주 뭐 이렇게 3억 이상 아파트들 거래가 조금 많아지고 3억 미만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연식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 점점 팔기 힘들어지고요. 고가주택도 많이 치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거래량이 점핑되지 않는다면은 뭐 별다른 일이 없네요. 전세 거래량은 이제 지지난달 요럴 때 견주어 봤을 때 전세 거래량은 이제 조금 늘어나죠. 이제 7월달 되면 가을을 대비해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나면요, 제가 학령기 인구 많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학군 때문에 뭐 이동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전세대금 또 빠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요게 가다가 만난다. 2년 전에 전세가 만난다. 요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2년 전에 전세 대비 아직도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다. 또 뭐 일부 전세 가격 오른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있으면 막 반박하고 싶어서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쿠팡 클릭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